한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청 의혹이 생겼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주권이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가 정보당국이 작성한 기밀 문건이 대거 유출돼 법무부와 FBI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돼 SNS 등에 유출된 문건들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전황과 미국 항공모함의 작전 계획 등이 담겨 있는데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비밀보고서가 감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란 대목도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 등 우방국들에도 정보 활동을 했다는 정황으로 외교 관계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유출 자료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위조됐다고 딱 하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건 지금 외교의 뭐 미묘한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 중에 있으면 대통령실이 그 일부 위조됐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확인된 사실을. 미국의 수사당국이나 첩보당국이 동맹국 적국 관계없이 세계를 전체를 다 엑스레이 찍듯이 살펴보고 있다는 건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관계없이 보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분명히 확고해야죠. 이건 주권 침해고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권 국가로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이 미국은 정보의 최강 국가로서 그 자원은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 안보실의 이 차장이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이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자인지 미국 첩보당국의 공직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연이어서 일본에 있어서 강제징용 뭐 등등이 헝클어지고 어긋나고 스텝이 꼬이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 문제까지 터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한국 정부 대통령실의 태도가 영 엉망진창인 거예요. (2013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 그 사건 때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핸드폰을 10년 동안 감청했다. 그게 나왔을 때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 쪽에다가 How dare you 이랬잖아요. 어떻게 감히 네가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미국이 다 도감청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까졌을 때, 걸렸을 때 메르켈 총리가 했어야 하는 태도를 취한 거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어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 더 걸렸고 이번에 사실 3번째 걸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굳이 이해를 해주자면 이것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양이 다 나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라고 저는 좀 선회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거 끝나고 제대로 대응하겠다. 만약에 그때 가서 안젤라 메르켈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과를 할 거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저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그 첩보 능력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2월인가요? 그 블링컨이 오늘 밤에 침공할 것이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침공했거든요. 굉장히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첩보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점검해보고. 아니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얼마 있으면 이제 국빈 초청으로 미국에 가는데 사실 미국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동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터져도 찍소리도 한마디 안 하면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진짜 속으로는 어떻더라도 겉으로라도 좀 한 번쯤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자기네들이 그런 짓 안 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용산만 나서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저 그 정말 부분이 예. 조금 민주당 측에서 그 문제를 잘못 제기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산 이전하는 문제를 걸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도청당한 건 12개국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럼 총선 옮겼냐? 그거 아니고 심지어는 모사드 요원의 핸드폰까지 감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청 수준이라는 게 그런 건데 앉아가지고 용산 옮기는데 그런 인부가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하고 이런 식의 발상법들을 가진 게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맞죠. 딱 그 수준에서 민주당이거든요. 맞죠. 딱 그 수준에서 민주당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거 사실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 거고. 사실 독일도 막 항의했잖아요. 근데 독일도 4년 후에 또 걸려요. 지들도 백악관 감청하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피차 다 하는 건데 이제 나오니까 민망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나라도 있고 그냥 그런 거니까 그 넘어가는 나라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 보면 두 번째거든요. 이 문건이 굉장히 곤란하거든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가 국민들 시위를 부추겼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프랑스 군인이 가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묘한 게 지금 포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게 우회 수출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다만 이제는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저자세,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가 딱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변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문을 걸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거기 나온 것들 믿을 수가 없고 상당 부분 변조된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